최근 방산업계를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다. 이집트가 한국의 FA-50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던 협상 과정에서 돌연 중국산 전투기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계 여러 공군 관계자들이 긴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개는 예상 밖이었다.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전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오랜 기간 미국제 F-16 전투기를 주력기로 운용해왔다. 약 240대 규모의 전력은 숫자상으로는 강력하지만 대부분 노후기체로 작전 투입률은 낮았다. 최신형 F-16V 바이퍼를 원했지만 미국이 명확한 승인 없이 지연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집트의 불만이 커졌다. 국경 근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미온적 태도는 불안을 키웠고 결국 이집트는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등장한 대안이 바로 한국산 FA-50 경전투기였다. FA-50은 이미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실전 운용 경험이 풍부하며 고정익 항공기 중 안정성과 정비 효율성이 입증된 기체다. 이집트 공군이 직면한 F-16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훈련 체계와 작전 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이집트 공군 사령관 마흐무드 푸아드 압가와드는 한국방위사업청장,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그리고 한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과 만나 FA-50의 전력 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단순한 판매가 아닌 장기적인 군수 지원, 정비체계 구축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상황은 급변했다. 일부 외신이 이집트가 중국산 저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시장이 술렁였다. 언급된 기체는 중국의 제1공시로 가격이 F-16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스텔스 형상과 피엘 계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기종으로 소개되었다. 이 보도는 FA-50의 경쟁 구도를 흔들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이집트가 중국에 구체적 제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지 군사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대신 이집트 정부는 한국 측과의 후속 협의를 강화하며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보다 한국을 더 신뢰한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FA-50은 단순히 훈련기 겸 경전투기가 아니다. F-16의 조종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훈련과 실전 전환이 유연하고 유지 비용이 낮아 장기 운용 효율이 높다. 이집트가 노후 K-8 훈련기를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K-8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훈련기지만 구조적 한계와 잦은 결함 보고로 공군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다. FA-50은 그 문제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카드였다. 한국은 이집트의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 조립 방식과 기술 협력 체계를 제시했다. 이는 과거 K9 자주포 수출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이었다. 이집트가 K9을 현지 조립해 도입한 전례는 양국 방산 협력의 신뢰를 보여준다. 이제 FA-50이 그 뒤를 잇는 새로운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기적 수출 계약을 넘어 중동 방산 지형을 바꾸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이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한하고 중국이 기술 신뢰성에서 불안 요소를 드러낸 상황에서 한국은 실전 검증된 중간형 전투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해냈다. 바로 그 중심에 FA-50이 있다. 이집트가 FA-50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미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반복된 제약과 조건부 지원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중동 정책을 재조정하면서 이집트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만큼 높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산 무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유지보수 훈련까지 포함한 통합 패키지를 제시했다. 단순히 비행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스스로 운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구조였다. 이는 과거 서방 무기 수출국들이 제공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집트 입장에서는 자주 국방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FA-50은 F-16 계열과 같은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F-16 조종사들이 별도의 재훈련 없이 전환 비행을 할 수 있다. 이집트는 그동안 K-8 훈련기 조종사가 F-16으로 전환할 때마다 긴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을 겪어왔다. 하지만 FA-50을 도입하면 훈련 체계가 통합되고 인력 운영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게다가 FA-50 블록 2형은 AESA 레이더와 최신 항공전자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훈련기이면서도
사실상 실전 전투기 수준의 작전 능력을 갖췄다. 공대공 교전, 근접 지원, 정밀 폭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소형 다목적 전투기로 불린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스펙을 넘어 이집트가 직면한 전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수단으로 작용했다. 이집트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훈련기 교체, 장기적으로는 주력 전투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FA-50은 이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드문 플랫폼이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측이 제시한 합리적 단가와 신속한 납기 일정은 중국이나 미국이 제시할 수 없는 강점이었다. 중국산 기체는 저가이긴 하지만 품질과 신뢰성 문제로 장기 운용이 어렵고 미국산 기체는 승인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도입까지 수년이 걸린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에서 FA-50의 실전 배치 경험을 쌓았다. 특히 폴란드는 F-16V 블록 70 계약을 취소하고 FA-50을 선택함으로써 FA-50이 값싼 대치제가 아니라 실전용 전술 플랫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집트는 이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했다. 미국이 이집트의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AMRAAM 수출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FA-50에 해당 무장을 탑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균형을 이유로 중동 내 첨단 무기 확산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집트가 아무리 FA-50을 도입해도 전력 효율이 완전하게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이 제약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바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일부 무장을 조립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검토 중인 현지 조립형 무장체계 구축안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만약 이 방안이 성사된다면 이집트는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독립적인 전력 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동 각국의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집트의 FA-50 협상 진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집트가 최종 도입을 확정할 경우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전투기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를 포스트 F-16 시대의 서막으로 평가한다. 결국 FA-50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 그리고 실전 신뢰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집트가 내린 선택은 곧 중동 전력 균형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방산 역량이 있었다. 이집트가 FA-50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전력 운용 효율성이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F-16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 FA-50은 조종석 배치, 조종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인터페이스가 F-16과 거의 동일하다. 이는 단기간에 조종사 전환 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하며 작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현재 이집트 공군은 중국산 K-8 훈련기를 대량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K-8은 조종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구조적 결함과 엔진 신뢰성 문제로 오랜 기간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K-8을 운용하던 조종사가 F-16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별도 교육과 비행 훈련이 필요하다. 반면 FA-50을 도입할 경우 이 과정을 단 몇 주로 단축할 수 있다. 즉, FA-50은 이집트의 조종사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력이다. 이집트 공군의 전력 구조를 살펴보면 FA-50의 도입이 단순한 훈련기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집트는 약 240대의 F-16을 운용하지만 실제 가동률은 60% 수준에 그친다. 그 이유는 부품 공급 지연, 노후화된 항공전자 장비, 정비체계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부터 실전까지 이어지는 통합체계가 필요했다. FA-50은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었다. FA-50은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작전형 훈련기로 자리 잡았다. 필리핀은 남부 반군 진압작전에 FA-50을 투입해 실전에서 검증을 마쳤고 폴란드 역시 나토 작전훈련에 이 기체를 배치하며 다국적 연합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블럭 2형은 최신 AESA 레이더와 정밀 유도폭탄, AIM-9X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중거리 교전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기술적 장점은 이집트가 추구하는 실전형 다목적 훈련기 개념에 정확히 부합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집트가 한국산 FA-50을 검토하면서 중국의 J-10C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집트 내부에서는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AIM-120 미사일 수출 승인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다시 말해 J-10C 구매설은
협상용 카드였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이슬람 급진 세력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집트에 꾸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첨단 무기 이전에는 늘 제한을 두었다. 이런 제약 속에서 이집트는 한국을 새로운 균형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치적 조건 없이 실질적 협력을 제시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집트의 FA50 관심은 단기 수출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다. 중동 각국이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무기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은 이미 FA50과 KF-21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결정은 그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 국내 방산업계는 이번 이집트 협상이 FA50 수출 2단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출이 단일 국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연계형 수출 모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 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인근 아프리카 국가로 공급망을 확대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닌 지역 방산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이미 이집트 측과 정비, 조립, 부품 생산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엔진 정비 라인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 요충지이며 여기에서의 협력은 곧 K 방산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FA50을 중심으로 한중형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존에는 미국의 F-16, 러시아의 미그-29, 중국의 J-10이 시장을 나눠가줬지만 이제는 FA50이 그 사이를 파고들며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집트가 FA50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다. 바로 미국의 태도다. 초기에는 미국이 이집트의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미온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산 FA50은 자국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 진호호적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FA50 개발에 공동 참여했으며 주요 부품과 항전 시스템 상당수가 미국산이다. 따라서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은 유지된다. 이 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제1공씨 도입보다 FA50 도입을 훨씬 선호한다. 중국의 무기체계가 중동 지역에 확산될 경우 이는 미국의 장기적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워싱턴은 이집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묵인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 같은 배경은 FA50 협상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집트 내부에서는 FA50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한국은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 조립, 기술 이전, 부품 생산까지 포함한 패키지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집트 내 생산 라인이 구축된다면 향후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로의 재수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집트 정부는 이를 통해 수천 명의 고용 창출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방산 협력뿐 아니라 인프라, 항공정비, 전자장비 분야에서도 협력을 제안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단순 무기거래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이집트가 원하는 것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는 나라였고 한국은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다. FA50의 성능 면에서도 이집트 공군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 블록 2형은 최대 속도 마하 1.5, 작전 반경약 1, 800km를 자랑하며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최신형 항전 장비와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할 경우 중형 전투기 못지않은 타격 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FA50은 훈련기이자 실전 전투기로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이집트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의 문제가 아니다. FA50은 유지 비용이 F-16의 절반 이하이며 부품 교체 주기가 길고 정비 효율이 높다. 한마디로 경제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은 FA50 도입 후 연간 운용비 절감 효과가 약 30%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 수치는 예산 운용이 제한적인 이집트에게 결정적인 매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FA50은 국제연합훈련과 다국적 작전에 투입된 실적이 많아 이미 나토 기준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은 향후 이집트가 서방연합 작전에 참여할 때 전력 운용의 제약을 줄여준다. 반면 중국산 제1공씨는 부품 공급망이 제한적이고 나토 표준 통신 체계와 호환되지 않아 실제 작전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이집트의 장기적인 국방체계 통합을 고려하면 FA50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집트 내부 여론도 점차 한국산 전투기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의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하면 향후 KF-21 보람의 공동개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방위사업청은 KF-21 수출형 모델을 중동 시장에 제안할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집트의 방산 협상은 중동 전역에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UAE는 KF-21 시범 비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가 FA-50을 선택하면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K-방산 삼각축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이집트, 사우디, UAE를 잇는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중동 방산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결국 FA-50은 단순한 기체를 넘어 한국 방산 외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바로 이집트가 있다. 이집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중동의 하늘을 지배하는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지금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카이로로 향하고 있는 이유다. 이집트의 FA-50 협상은 단순한 방산 거래를 넘어 세계 군사 외교의 판도를 뒤흔드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라는 세 축이 얽힌 이번 경쟁 구도는 각국의 전략적 계산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중국은 제110C를 중심으로 중동 시장 진출을 꾀했지만 이집트가 끝내 확실한 도입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체면을 구겼다. 제110C는 가격이 저렴하고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레이더 단면적 RCS과 항전 장비 신뢰도에서 서방 기종에 크게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파키스탄 외에 해외 수출 실적이 없는 점도 이집트의 불안을 키웠다. 반면 FA-50은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폴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에서 운용 중이며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검증된 데이터가 존재한다. 특히 폴란드는 FA-50 도입 후 나토 연합훈련에 투입하면서 서방 전술 체계에 완벽히 호환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집트 공군이 중장기적으로 나토 표준 전술 체계를 참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FA-50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이집트가 FA-50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다. F-16V, 블록 70이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최신 전투기는 납기 기간이 길고 가격이 비싸다. 로키드 마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생산 라인이 불안정해 납품이 수년씩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계약 후 18개월 이내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신속한 납품 능력은 방산계에서 K-스피드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집트는 중동 지역 내 군사균형 유지를 위해 조속한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리비아와 수단의 정세 불안, 이스라엘과의 국경 긴장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FA-50의 빠른 인도 일정은 매우 현실적인 이점이었다. 또한 유지보수 지원이 포함된 계약 구조 덕분에 장기 운영 안정성도 보장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FA-50의 글로벌 지원망을 이미 체계화했다. 폴란드에 정비기지와 부품창고를 설립했고 필리핀에는 전용 훈련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런 경험은 이집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 단순히 기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운용 생태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집트가 그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또한 한국은 FA-50 수출을 통해 KF-21 보라매로 이어지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FA-50이 실전 경험과 신뢰성을 쌓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KF-21은 그 위에서 고성능 전투기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KF-21의 잠재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KF-21 시험기에 관심을 표하며 FA-50 운용국과의 공동훈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집트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FA-50과 KF-21의 조합은 매력적이다. FA-50으로 훈련과 경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KF-21로 공중우세 임무를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균형 잡힌 공군력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예산이 한정된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FA-50 수출이 아니라 한국 방산 브랜드의 확장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과거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이제는 설계 개발, 생산 수출을 아우르는 자주 방산국으로 성장했다. 그 상징이 바로 FA-50이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1만 시간 무사고 시험 비행 기록을 세우며 기술 신뢰성을 입증했다. KF-21,
FA50, T50 등 고종익 항공기 시험 비행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누적기름한 시간을 넘긴 것이다. 이는 세계 주요 항공기 제작사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록은 이집트뿐 아니라 해외 고객들에게 한국 항공산업의 안정성을 각인시켰다. 결국 FA50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집약체다. 이집트가 이 기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한국의 신뢰를 인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번 협상의 진정한